안녕하세요. 이번에는 8강이고 소화 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간 요 일부는 아직 못 배운 내용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일단 최대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수조가 있고요. 펌프가 있고 우리가 얘를 이송해서 어딘가에서 물을 뿌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송하는 경로에 설치되는 게 우리가 소화 배관이 되겠죠. 우리가 이 배관은 관경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에서 쓰는 것 중에 일반적으로 제일 작은 건 25mm고요. 물올림 탱크에 15mm가 써지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25mm, 32mm, 40mm, 50mm 다양한 관경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네를 어떻게 선정하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옥내소화전 방수구가 몇 개다 하면은 표에 따라서 이 소화전함의 개수에 따라 관경을 설치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스프링쿨러도 우리가 몇 개면은 관경이 얼마 이런 식으로 법에서 다 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표를 준 거는 시험에 내기가 참 단순 무식하니까 우리가 요 표로 구하는 거 말고 일반적으로는 표를 구하는 걸 훨씬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줘서 배관경을 구하도록 설치를 할 수 있게 규정을 준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연속 방정식이라는 게 이용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속도를 주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가압송수 장치의 유량이라던가 헤드 한계 또는 소화전함 방수구의 한계에서 나와야 되는 유량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배관경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적는 배관경은 일반적으로 직경으로 된 게 많죠. 직경이 아니 죄송합니다. 면적으로 된 게 많네요. 자, 우리가 이제 미리 배관이라고 많이 불러서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가 나와요. 옥내소화전 배관과 스프링쿨러 배관에 대해서만 나오고요. 우리가 그림을 괜히 지웠네요. 자,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요. 예를 들어 지하부터 쫙 올라갈 겁니다. 여기 그냥 1층이라고 볼게요. 쉽게. 그 1층에도 소화전이 갈 거고요. 2층에도 소화전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각 층을 관통하는 배관을 우리는 주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배관이라고 제가 써드렸죠. 이수직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방수구까지 연결되는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방수구까지 연결되는 요 배관을 우리가 가지배관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배관은 4m/s 이하의 속도로 배관경을 산정하라고 되어 있고 가지배관은 기준이 없는데 실제로 얘도 만약 굳이 구한다면 4m/s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각각의 관경에 대해서 최소 관경을 주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옥내소화전이면 4m/s인데 그리고 최소 50mm 이상으로 하도록 수직배관은요 규정을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화전이 있으면 여기에 옥내소화전용 개폐 밸브 즉 방수구가 있고요. 연결 송수관 설비가 설치되면 여기 이걸 같이 써요. 그래서 좀 큰 놈을 여기다 밸브를 달아 놓거든요. 그래서 배관이 오면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송수구를 여기 배관에다 이렇게 연결을 해두면 연결 송수관 설비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소화전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겸용으로 하게 되면은 연결 송수관은 유량이 우리가 하나당 800, 아파트여도 400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옥내 소화전은 130이기 때문에 얘가 훨씬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 송수관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100mm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 가지배관은 최소 40mm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결 송수관일 때는 65mm 이상으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면 옥내 소화전의 아까 앵글 밸브 90도로 꺾이면 앵글 밸브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손잡이입니다. 이거 혹시 모르실까봐. 자, 이렇게 나가는 거 우리가 옥내 소화전은 얘를 40mm짜리 설치를 하고요.
연결 성수관 똑같이 생겼는데 밑에다가 65mm짜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배관경이 연결 성수관까지 같이 쓰면 65mm로 연결하는 거고 옥내 소화전이랑만 쓰면 40mm로 연결하도록 최소한이요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호스릴은 뭐냐면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전함을 길 가다 열어보면 여기에 밸브가 이렇게 있고 호스가 이렇게 걸려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통 연결돼 있고 물 나오는. 근데 우리 호스릴이라고 하면 얘가 밸브에서 얘가 이 릴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굳이 3D로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릴이 있습니다. 릴이. 그래서 여기에 호스가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스가 감겨 있는 릴이라고 해서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호스 릴입니다. 얘가 이렇게 감겨 있는 애가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이렇게 둘둘둘둘 감아놔야 되니까 얘는 25mm 이상 오면 OK를 해주는 거죠. 여기가 25mm니까 여기 오는 광경도 이 앵글 밸브도 작아져서 우리가 32mm 이상이면 OK를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점점 호스릴로 설치하도록 법을 많이 개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호스릴은 혼자서 쓸 수 있는데요. 옥내 소화전은 혼자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숙달되지 않으면 사실상 혼자 쓰기는 좀 어려운 장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법 같은 거 문짝에 붙어 있는 경우 있는데 안쪽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뭐 그냥 지식 상승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쿨러인데요. 우리가 기타 배관, 교차 배관, 주 배관, 수직 배수관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배우고 뒤에서 자세히 배우니까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헤드가 이렇게 3D로 그릴까요? 펌프에서 이게 오면요. 우리가 얘네를 제어하는 밸브가 하나 달립니다. 우리가 뭐 알람 밸브. 자, 이렇게 입상이 가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1층에 어떤 우리 유수 검지 장치라고 하는 게 달리고 아직은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차 배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우리가 말하던 주 배관이고요. 주 배관. 그리고 얘가 교차 배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천정 속에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헤드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헤드가 워낙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 위로 이렇게 딴 다음에 얘네를 헤드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잘 안 보이네요. 이해되시겠죠? 배관에서 위로 올라와서 옆으로 이렇게 써서 헤드를 보통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치하면 요 위로 붕괴한 얘를 가지배관이라 그래요. 나무를 생각하시면 좋은데 헤드가 달렸다, 그 열매처럼 달린다고 해서 이제 가지배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얘는 교차, 이렇게 옆으로 수직으로 교차한다고 해서 교차배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교차배관은 우리가 청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쉽게 말하면 물을 우리가 뺄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구를 말단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소구가 말이 청소구지 그냥 그 옥내 소화전 방수구처럼 앵글 밸브라는 걸 하나 달아놔서 열어서 물 빼고 이렇게 쑤실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교차 배관만 최소 간격을 일단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교차 배관은 40mm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얘가 40mm니까 청소구도 40mm로 해. 해서 청소구도 동일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배관은 6m/s, 교차 배관은 10m/s인데 이게 왜 이 값인지, 왜 얘가 더 큰지를 설명해 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가 요거 관련된 영상도 유선배 말고 그 소방설비 재생 목록에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보셔도 되고 얘네는 반드시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4 더하기 6은 10이라고 외우시죠? 그리고 큰 게 스프링쿨러다. 이렇게 많이 숙지를 하십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요 뒤에를 공사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이 배관 안에 있는 물을 빼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다가 배수 밸브를 하나 달아줍니다. 지워졌네요. 배수 밸브. 그래서 이 배수 밸브도 요 주배관 옆에 우리가 수직 배수관을 하나 설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수하면은 알아서 버릴 수 있는 데까지 물이 잘 이송되도록 수직 배수관도 설치를 합니다. 얘는 뭔가 넘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최소한 50mm 이상으로
요 입상만 50mm고 보통 얘는 25mm입니다. 설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얘도 잘 나옵니다. 요 광경들도 반드시 숙지를 다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무지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스프링클러, 포워터, 블라블라 등은 우리가 분기하는 지점으로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할 수 있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 무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을 금지한다. 8개부터 이해를 해보자면 확대해서 그릴까요? 안 겹치게. 자, 아까 교체 배관이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여기다 따서 이렇게 가지 배관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이 배관이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한쪽에 요 분기를 기준으로 이쪽을 기준으로 따로따로 보는데요. 여기에 한쪽에 설치되는 헤드의 수가 8개 이하로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많아지면 너무 멀어져서, 이 멀어진다는 건 수리학적으로 멀어진다는 겁니다. 뭐 엄청 자세히 이해하실 것까지는 아니고, 이게 우리가 마찰 손실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얘를 한쪽에 8개까지만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토너먼트 방식은 뭐냐면요. 자, 우리 위에서 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방금 제가 그려드렸던 건 이렇게 분기했다고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위에서 보면 헤드가 이렇게 달립니다. 위에서 본 거예요, 스프링클러 헤드를. 자, 이거를 우리가 가지배관 트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구가 여기 달리겠죠. 자, 아이고, 여기 청소구가 앵글 밸브가 뭐 이런 식으로 달릴 겁니다. 자, 우리가 얘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불이 여기서 나면 얘가 이쪽으로 어차피 가니까 뭐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토너먼트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게 균등하게 물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토너먼트 방식은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반을 자르고요. 또 반을 자르고. 뭐, 이 상태에서 헤드를 다뤄도 되지만 또 이렇게 좀 잘라볼까요? 그냥 연결된 겁니다. 자, 이렇게 헤드를 달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달리면 얘가 우리가 반 잘려야 되고 반 잘려야 되고 반 잘려야 되고, 즉 우리가 이 기점으로 봐서 좌우가 거울에 비춘 것처럼 똑같을 때 얘네를 우리가 이제 토너먼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계소화 설비에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우리가 이쪽에 헤드가 불이 나서 헤드가 개방됐을 때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이렇게 꺾여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계소화 설비에서는 특히 스프링쿨러 또는 포워터, 포헤드 설비 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토너먼트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저 이 문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사 시험 볼 때 이걸 쓰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배관이 나온 적이 거의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화가 났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살펴보면 우리가 압력이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 예를 들어 펌프가 있고 쫙 올렸을 때 10층짜리 건물에 물을 올리는 것과 30층짜리 건물에 물을 올리는 것은 훨씬 30장이 강한 압력으로 물을 올려줘야 될 거예요. 즉 펌프의 양정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배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관이라고 하는 철로 된 걸로 사용이 되지만, 얘도 압력이 너무 세지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에 따라서, 이 펌프의 양정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압력을 기준으로, 소방에선 1.2메가파스칼, 펌프로 치면 120m의 양정이겠죠.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고압용을 쓰던가 저압용을 쓰던가 각 적합한 배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기에서는 얘네를 그냥 써야겠지만, 근데 실기에서 나왔나 봅니다. 필기에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 두 개만 외우면 되죠. 그래서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관 간간만 외우면 얘네가 아니면 저압용일 거고, 딱 봐도 얘가 5개, 얘가 2개라면 시험 문제에서 고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꾸로는 얘가 개수가 모자라서 못 만드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짜 많이 사용하는 건 배관용 탄소관관과 실무에서요.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으로 거의 99% 사용되고 있습니다. 얘 때문에 한 90%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은 뭐냐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금속 배관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이제 소방 원론에서 배웠던 PVC 배관인 거죠. 근데 PVC 우리 플라스틱은 불에 잘 타잖아요. 녹잖아요, 막. 그래서 잘 안 녹게 만들어서 우리가 염소를 PVC에 섞어서 염소가 할로겐 원소죠. 우리가 CPVC라고 하는 배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PVC 배관의 내열 성능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열보단 난연성? 예, 난연 성능. 자, 그래도 우리가 강관에 비해서는 온도, 고온에 훨씬 취약하기 때문에 이 배관은 아무데나 쓰지 말고 땅속에 묻던가, 땅속에 묻으면 불에 뭐 거의 무적이겠죠. 아니면 내화 구조로 구획된 피트 내부. 피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관만 다니는 이렇게 공간을 줘서 마치 엘리베이터 승강로처럼요. 바닥은 있지만 층마다 우리가 배관만 전용으로 다니는 그 공간인 건데 여기를 이제 내화 구조로 구획하면 얘가 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설치를 하던가, 또는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하고 배관 안에 물을 채워 있는 습식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정면으로 방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콘크리트가 천장이 있을 거고 콘크리트 바닥이 있을 겁니다. 각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서서 천정을 보면 콘크리트가 안 보이고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보이죠? 일반 집에서는 우리가 얘가 반자 또는 천장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천장은 얘가 반자고 얘가 천장입니다. 얘가 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장을 이제 불연재료나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놓으면 우리가 불은 일반적으로 밑에서 나니까 우리가 이 안에 배관이 있으면 얘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이 스프링클러 설비 안에서 이 배관 안에 물이 차 있는 애도 있고 안 차 있는 설비도 있어요. 근데 배관이 안 차 있는 설비는 열에 더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습식인 경우, 물이 차 있는 경우에만 소방용 합숙 수지 배관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물이 차 있어야 더 가능하고 물이 안 차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주 생각을 간단하게, 한쪽은 물이 차 있습니다. 우리가 불로 이렇게 지졌을 때요, 누가 빨리 녹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물이 있는 쪽이, 우리 물이 없으면 냄비가 타잖아요, 가스레인지에서. 그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이 차 있는 놈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플러스가 아니고 1번이던가 2번이던가 3번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가 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도 시험에 꽤 나옵니다. 내기가 되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관 기울기입니다. 자, 아직 못 배웠는데 이걸 여기 순서로 넣어서 일단 죄송하고요. 습식과 부하식식은 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방식은 우리가 물이 안 차 있는 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스프링클러는 맛만 보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원래 습식, 준비작동식, 뒤에서 다 자세히 배웁니다. 건식, 딱 이름만 들어도 얘 건조하죠? 그리고 일제 개방식, 일제 살수식, 그리고 부합식으로 나누는데요. 원래 대표적으로 많이 쓰던 건 이렇게 네 가지고, 얘는 나중에 들어온 거죠. 일본에서 가져와서. 자, 여기서 유일하게 일제 살수식만 개방형 헤드를 쓰는 설비고요. 나머진 다 폐쇄형 헤드를 쓰는데 헤드 앞에까지 물이 들어와 있는 거는 요 두 가지 설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물이 차 있는 애들은 수평주행 배관, 이 용어 되게 법에 없는 건데 그냥 수평주행 배관, 교차 배관, 가지 배관을 모두 수평으로 설치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울기요, 기울기. 근데 우리가 일제살수식은 사실상 거의 뭐 제외에 가깝고요.
이미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준비작동식이나 건식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이렇게 가지 배관입니다. 여기 교차 배관이 이렇게 있고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헤드가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수평으로 다는 게 아니고 얘를 약간 이렇게 올라가라는 거죠. 상향식으로. 왜 그러냐면 얘는 평상시에 그 건식으로 그러니까 2차 측에 물이 안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헤드 앞쪽까지 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단 물을 안 넣는 이유는 우리가 겨울철에 이 물이 얼 수 있는, 즉 동파가 우려되는 장소에 우리가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테스트를 한다던가 어떠한 오작동으로 인해 만약에 여기 물이 넘어갔다면 이 물을 빼주지 않으면 계속 동파의 위험이 있잖아요. 얼까봐 물을 안 채워놓은 설비를 쓴 건데, 우리가 뭔가 실수했던가 오동작에 의해 물이 넘어왔다면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기 때문에 헤드 쪽을 높게 해서 여기 교차 밸브의 옆에다가 끝 말단에다가 앵글 밸브 이렇게 달아서 청소구 달았었죠? 일로 이렇게 배수를 해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수검지 장치라고 하는 데서 배수 밸브 달아서 수직 배수 배관에 연결해 줬잖아요. 저 뒤로 갈수록 높아야 우리가 밸브를 열었을 때 배관물까지 다 일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가지 배관까지는 이렇게 9배를 줘서 얘가 250대 1만큼의 기울기를 주라는 거고, 이 교차 배관도 이렇게 그 유수검지 장치까지 500대 1만큼 최소한의 기울기를 줘서 우리가 청소구나 배수구를 열었을 때 물이 줄줄줄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울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습식이나 부합식은 그냥 물이 계속 차 있는 애니까 뭐 긴급해가 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배관의 규정 중에 갑자기 뜬금없이 포소화 설비가 나왔는데, 송액관은 말 그대로 포소화약제 그 액체를 송출? 갑자기 단어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우리 공급하기 위한 배관입니다. 우리가 아까 수조가 이렇게 있었고 범프가 있고요. 물이 나가는데 포소화 설비는 별도의 포약제 탱크가 있었고 이렇게 연결이 됐었죠. 그러면 이 배관 같은 경우에 이 약재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약재 심지어 그 종류가 기억 안 나시겠지만 담백포 같은 거는 말 그대로 단백질이라서 썩으면 계란 썩은 것처럼 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개념적으로 그렸지만 얘가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배관까지. 그러면 얘가 우리가 남아있는 잔여물이 없도록 얘를 기울기를 어느 정도 주던가, 이 꼭 기울기 전체적으로 못 주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줘서 여기다가 우리가 배수할 수 있는 밸브를 달아주면, 얘는 이제 송액이니까 배액이죠. 그 약재를 배출할 수 있는 밸브를 달아줘서 나중에 송출 후에 이렇게 배수할 수 있는 밸브를 달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얘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급수 배관 설계를 수리 계산으로 할 경우, 즉 유속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가지 배관의 유속은 6이죠. 4, 6, 10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자,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 배관 내 압력이 얼마 이상일 때 압력 배관용 탄소 관관을 사용해야 되는가? 소방에서 압력 수계 소화 설비에서 나오는 기준은 1.2메가파스칼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작게 됐네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 이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게 지금 개정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만 이거 체크해가지고 내용에 한번 달아드릴게요. 일단 잠깐 스킵 좀 하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지금 제가 책 쓸 때도 안 바뀌었다가 그 위에 바뀌었던 건지 지금 좀 가물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 주행 배관의 기울기를 500대 1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틀렸죠? 습식은 물을 빼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를 할 필요가 없고 수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급수 배관에 설치되는 템퍼 스위치는 감시 저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일단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면 템퍼 스위치는 그 밸브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신호를 받는 거로서 우리가 밸브가 닫혀 있으면 설비가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지금 우리가 수신기에서 밸브가 잠겨 있다면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우리가 템퍼 스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동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일제 개방 밸브 2차 측에 개폐 표시형 밸브도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나중에 뒤에 공부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되게 애매한데 제가 꼭 내용에 좀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설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